자, 이제 학부모님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변화하는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과학교육이 사실 변동성이 거의 없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수학과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 과학교육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 기재 방식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요.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왜? 생활기록부에 대한 기재하는 양 자체나 그 다음 기재하는 방법, 그 다음 기재하는 내용이 아이들의 입시에 대한 성과, 성취를 바로 결정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뀌고 있는가? 실제 과학 공부할 때 우리 가장 생각이 먼저 나는 것을 갖다가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올리냐면 흥미로운 과학 실험을 갖다 해야 되는데 과학 실험은 없어요? 이 내용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도 항상 질문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책을 갖다가 읽느냐? 과학책 우리 많이 읽었는데 근데 그거는 어릴 때 얘기죠. 사실 중학교 이상으로 가게 되면 목적성 없이 과학책이라는 것을 읽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미있는 과학 수업을 갖다가 난 받기 위해서 이건 물론 베스트죠. 이건 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토론을 갖다가 즐겨하고 싶어서 물론 여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과학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의 대부분 의견, 질문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자녀를 학원에 보내실 때 어떠한 부분에 대한 목적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자, 선택하셨나요? 자,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이 부분을 보면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중에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과학이 당연히 1등입니다. 자, 근데 총 응답자 22,000명가량 중에서 과학이 실제 이렇게 높은 비율을 갖다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영광이죠. 그만큼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즉 초등학교 학생들일 때 그 학생들이 가장 열망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과목이 과학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들 우리 뭐만 하죠? 수학이나 그렇죠, 영어만 하죠. 근데 어머님들 그거 아세요? 영어에 대한 이 패러그래프의 70%가 다 과학이라는 사실. 그리고 수능 영어에서 요새 지문의 내용이 다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갖다 하지 않고서는 실제 영어 지문을 갖다 해석할 때 그 지문에 대한 뜻을 익히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잘하면 그렇죠, 영어에 대한 이 부분들도 잘할 수 있다입니다. 수학은요? 과학에서 수학은 우리가 여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수학과 영어를 다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과목이 바로 과학입니다. 자, 근데 이 과학학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능동 수업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 그 다음에 주제 중심의 수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 수업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과학 중심의 교육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물리나 화학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생물, 더군다나 지구과학에 대한 내용 비중이 매우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학탐구라고 하는 부분이 학생들에게 제시가 되어지면서 수행평가에서도 탐구에 대한 설계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탐구 실험 중심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는 취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 토론형이나 탐구 실험에 대한 형태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그 평가 방법 자체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평가라고 하는 거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형평성 있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용해 평가받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점을 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내가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라는 이 부분에 대한 말을 하시는 것은 이 흐름 자체에 대한 부분의 트렌드를 이미 못 따라가고 계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부모님들께서 그런 부분의 흐름을 따라가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자, 지금부터 같이 함께 달리셔야죠.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프로젝트를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갖다 수행하고 어떤 결과물을 갖다 내놓을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과학교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도요. 물론 교회 수상도 금지이지만 실제 우리가 여기서 그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을 교사가 기록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간에는 이 구체적인 활동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다들 비슷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이 부분을 학생이 특징적으로 하나를 갖다 잡아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방식 자체가 매우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1학기 과학 내용을 갖다가 쓴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어떤 이 빛이라고 하면 빛의 직진과 반사와 굴절에 대한 이해를 했다가 아니라 직진, 반사, 굴절을 통해서 이 학생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꼼꼼하게 발전적인 내용으로 체크하도록 기재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학이라는 부분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렇죠.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이죠. 근데 그 영재교육기관의 수도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0년도에는 우리가 400여 곳 정도가 됐지만 지금 2014년도를 넘어가면서 3172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2020년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아졌죠. 자, 약 만여 개 정도의 영재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어머님들이 데이터를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이 지금 증가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다 무엇을 위한 것이겠어요? 그렇죠? 자녀의 입시에서의 성공을 위한 거죠. 근데 그 입시에서의 성공을 갖다가 할 때 사실 무엇인가를 갖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보지만 결정할 수가 없는 결정장애자로서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 수학에 대한 이 패러다임 잠깐 바뀌는 거 보실까요? 사실 이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 5년, 6년 전부터 수학은 앞으로 인터뷰가 핵심이다. 이게 말로 하는 수학에 대한 부분에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취지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2007년도에 증명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똑같이 2009년에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설명하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실질적인 부분의 증명이라고 하는 과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증명을 갖다 하려면 애들이 무엇을 갖다 잘해야 되냐면 쓰기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쓰는 것을 갖다가 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수학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바뀌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AI 도입 자체가 이 인터뷰 형태의 수학 문제 풀이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020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인공지능이 학생들의 수학적인 수업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도입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사실 그 초기 단계를 갖다 넘어서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을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근데 과학은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과학 공부를 할 때는요, 정확한 지식을 갖다가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스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융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반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15년도 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수시로 바뀔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일단 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생활에서 써먹을 수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생활 이해 중심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불편한 점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과학교육의 목적이다라고 명명을 합니다. 즉, 문제 해결력을 가질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학교육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과학교육에 대한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학교육에 대한 접근과 해결 자체가 지금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 교육과정부터는 생활용 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생각하는 과학이죠. 자, 그리고 공교육에서도요, 그동안에는 이제 물리와 화학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크게 작용을 했지만, 실제 과학학습에 대한 이 부분에서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이 융합되어지도록, 퓨전되어지도록 하는 학습 방법이 많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험적으로라도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습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끔 되어지는 거죠. 자, 이 과학탐구 실험실습에 대한 이 커리큘럼도 굉장히 다른데요. 실제로 이 과정 중심 평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론형으로 해서 학생들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 능력에 대한 활용을 갖다가 우리가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탐구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설계를 갖다 하고 얼마나 창의적으로 그 부분을 갖다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 실험 과목에 대한 이 부분은 학생들에 대한 전체적인 참여 또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이런 평가 방식에 대한 것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자녀분, 아버님의 자녀분이 이 과학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자,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이 부분을 한 번에 날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눈에 보는 과학연대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과학 동아리에 대한 확대가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이 스스로 이 과학 동아리를 갖다 만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그렇죠.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이 같이 하는 팀, 즉 모든 조와 같이 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어떤 주제를 내가 관찰을 하고 탐구를 갖다 할 것인가를 본인이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과, 결과물을 갖다가 그렇죠, 내보일 수 있는 대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자녀분이 그냥 단순하게 과학적인 지식을 갖다가 공부하는 것만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욕심이 없는 부모님, 그리고 입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부모님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무엇이 있는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 이 보이는 거는 중학교 1학년이 그 교과서 뒤에 있는 그 수행평가, 즉 생물 카드를 만드는 실제 부분에 대한 샘플인데요.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가면 물론 연필로 이렇게 우리가 써서 끄적끄적 하듯이 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갈 수 있도록 본인이 어릴 때부터 과학에 대한 접근을 단지 지식에 대한 습득으로만 하지 말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압력계를 이용한 주사기 속 기체 공기에 대한 압력과 부피의 관계, 저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보일 법칙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탐구 수행하기 위해서 탐구 설계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탐구 설계를 갖다가 할 때 준비물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고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다 기록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내놓고 결과를 갖다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연습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실제 이런 방식으로 입시에 대한 과정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한 것들은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 트레이닝을 갖다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작성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보통 우리가 독서를 갖다 한다라고 하지만 독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목적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동아리 활동의 목적성을 가지고서 내 어떤 활동들을 갖다 해나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자,
자, 이렇게 수행평가를 우리가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이유,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창의 융합적 인재를 갖다가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평가 수단으로 제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내신 반영률이 매우 높죠. 자, 그리고 과학 교과 개념에 대한 연관, 연결, 연상시킴에 대한 이 부분이 사실 과학에 대한 우리 재미와 또 과학에 대한 장기 기억에 대한 이 부분으로 전환되어져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수행평가와 같은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번 교육의 이슈입니다.